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강의로 벌써 2달 가까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1단원, 2단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3단원 수업에 앞서 지금까지 배운 1단원, 2단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소인수분해는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크게 3가지 소단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각 소단원 순서대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을 가장 먼저 배웠는데요.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살펴보면 2, 3, 5, 7, 11 등과 같이 2의 약수는 1과 2, 3의 약수는 1과 3, 5의 약수는 1과 5, 7의 약수는 1과 7, 11의 약수는 1과 11처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경우 이 수들을 소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1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수는 합성수라고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4를 살펴보면 4의 약수는 1, 2, 4이고 이 약수에서 1과 자기 자신인 4를 제외하고도 또 다른 약수인 2가 존재하죠. 이처럼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또 다른 약수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합성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1은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는 사실 다 기억하고 있죠? 다음으로 거듭 제곱에 대해 공부하였는데요.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 주어진 예처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의 세제곱으로 나타내고 이 곱해진 5라는 수를 미치라고 하고 이 곱해진 개수인 3을 지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인수 분해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개념 정리였고요. 거듭 제곱까지 배운 뒤에 본격적으로 소인수 분해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인수 분해를 이해하려면 새로 나온 용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를 말합니다. 소수는 앞서 설명했고 인수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약수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소인수의 뜻이 이해가 되죠? 숫자 30을 예로 살펴보면 곱해서 30이 되는 모든 수가 약수가 됩니다.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5 곱하기 6에서 이 수를 모두 가지고 오면 1, 2, 3, 5, 6, 10, 15, 32, 30의 약수인데 이 수들을 30의 인수라고도 합니다. 이 수들 중 다시 소수만 찾아보면 2, 3, 5가 되므로 30의 소인수는 2, 3,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의 개념을 이해한 후 드디어 1단원의 핵심인 소인수 분해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소인수 분해는 주어진 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수 분해 방법은 나눗셈 방법과 가지치기 방법 2가지가 있었는데요. 12를 2가지 방법으로 함께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눗셈 방법으로 12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12의 소인수인 2로 먼저 12를 나누면 6이 남고 이 6은 합성수이기 때문에 다시 이 6의 소인수인 2로 한 번 더 나누어 주면 3이 남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수가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면 되죠. 3은 소수이니 더 이상 나눌 필요 없이 주어진 숫자들을 다 곱해주면 2, 2, 3, 2 곱하기 2 곱하기 3,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이 12의 소인수분의 결과가 됩니다. 이 가지치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서 12가 되는 2 곱하기 6으로 가지를 치고 2는 소인수니까 그냥 두고 6은 합성수이기 때문에 6을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해주면 2 곱하기 3이 됩니다. 나온 모든 수가 소인수이므로 소인수 분해는 다 되었고 1을 곱으로 나타내면 나눗셈 방법과 마찬가지로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같은 수는 곱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배운 소인수 분해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약수 구하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12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12의 약수를 구하려면 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모두 쓰면 되니까 1, 2, 3, 4, 6, 12 총 6개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를 모두 구할 때 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다 찾아야 하는데 간혹 빠뜨리는 숫자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를 구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므로 2의 제곱의 약수인 1, 2, 2의 제곱을 표에 나열하고 3의 약수인 1, 3을 표에 쓴 뒤에 각각의 약수를 곱하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3,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을 모두 하면 1, 2, 3, 4, 6, 12가 나옵니다. 총 6개가 나오는데요. 이 6개는 3의 약수의 개수 2개와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3개를 곱한 결과입니다. 즉, 모든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한 상태에서 각 소인수의 약수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의 약수는 항상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각 소인수의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를 한 후 주어진 지수에 여기에서의 지수는 2고 여기에서의 지수는 3이 하나라는 의미이므로 1개, 1인데 이 주어진 지수에 각각 1을 더해주면 2에서 1을 더하면 3, 1에서 1을 더하면 2, 그 두 수인 3, 2를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 전에 서로소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 먼저 배웠습니다. 서로소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2와 3, 3과 5처럼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2와 4, 3과 9와 같은 수는 서로소일까요? 2와 4의 최대 공약수는 2, 1이 아니죠. 3과 9의 최대 공약수는 3, 마찬가지 1이 아닙니다. 따라서 2와 4나 3과 9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 강의를 할 때 퀴즈로 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소일까요? 아닐까요?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소입니다. 왜냐하면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이므로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고 따라서 두 수는 서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두 수가 서로소이면 그 두 수는 모두 소수일까요? 정답은 아니다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4와 5를 살펴보겠습니다. 4와 5는 최대 공약수가 1이므로 서로소인데 여기에서 4라는 수는 합성수이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소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소라고 해서 두 수가 반드시 소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이든 최소 공배수이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구하려면 먼저 주어진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어진 수가 소인수 분해가 다 되었다면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 중에서 여기서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가 2, 3이죠. 여기서는 5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5가 없으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니까 최대로 선택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라고 강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사탕을 각각 2개, 3개, 4개를 가지고 있다면 공통으로 먹을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바로 2개이죠. A, B, C 세 사람이 각각 2개,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로 2개 이상을 먹게 되면 3개를 먹게 되면 A라는 사람은 사탕을 2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3개씩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A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어진 두수 36과 90을 각각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이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 공약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 2와 3을 가지고 온 후에 그 중에서 이 지수의 개수를 보면 36에서는 지수의 개수가 2개, 90은 지수의 개수가 2 같은 경우에는 1개입니다. 사탕이 2개 있고 사탕이 1개 있을 때 동시에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개수는 1개가 되는 것이므로 2는 하나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3도 마찬가지. 공통으로 주어진 이 인수인 3을 가지고 온 후에 사탕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개수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수는 2개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2와 3의 제곱을 곱한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정리해보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밑이 같은 거듭 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작은 것을 선택하여 모두 곱하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강의 중 생각 열기 문제로 제시되었던 내용 중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바로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4, 8, 20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라 라고 하면 주어진 세 수의 4, 8, 2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한 다음 4, 8, 20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됩니다. 그 최대 공약수 사이에 약수인 1, 2, 4를 가지고 오면 주어진 세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잘 이해해 두도록 하고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은 4월 27일 6차시 강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같이 먼저 주어진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어진 수가 소인수 분해가 다 되었다면 최소 공배수는 밑이 공통인 경우와 공통이 아닌 모든 경우를 다 선택한 후에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지수가 다르면 큰 것을 선택하여 모두 곱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예를 보면 주어진 두수 36과 60에서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데 이 중 모든 밑인 2, 3, 5를 다 선택한 후 2의 지수는 2로 둘 다 같기 때문에 같은 2를 선택하고
3의 지수는 2와 1 중에서 더 큰 2를 선택합니다. 5는 한 곳에만 들어가 있으므로 그대로 선택하여 모두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36과 60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모든 밑을 다 선택한 후 거듭 제곱 중에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큰 것을 선택하여 모두 곱하면 되겠습니다.